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스 트레이딩 팀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22년 6월 4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엄청난 한 주를 보냈죠. 우리가 예상했던 20K를 하방으로 이탈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는 17.5K 이 구간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어디까지 떨어지고 언제 오를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저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지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많은 타격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냉정하게 머리와 마음은 따로 놀지만 머리로 생각했을 시에 그 밑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이 되게 안 좋게 마감을 했죠. 아래 꼬리가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매물대에 도착을 했다곤 하지만 이 구간이 또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우리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기존에 만약에 18년도 이런 구간에서는 이게 저점과 고점이 만난 이런 구간이 이제 플립선이라고 해서 지지와 저항이 되는 라인을 그렸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라인도 만약에 이런 라인들도 분명히 지지와 저항이 되는 라인인데 뚫리고 나니 아래 구간에서 놀고 이 구간을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한 뒤에 또 반등을 해주는데 이 반등 자리도 보면 이런 구간입니다. 그 전에 매물대나 혹은 고점 라인 부근. 결국에는 차트는 지지와 저항이 되는 이 고점과 저점이 만나는 이런 라인들의 기준으로 윗구간에서 노는지 아랫구간에서 노는지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 자, 기존에 우리가 왜 좀 이제 20K를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냐라고 했는 거는 17년 고점이 20K였기 때문이죠. 자, 물론 지금도 20K 이상으로 마감을 해서 희망이 있긴 합니다. 왜 아래로 찢을 수는 있거든. 아래로 분명히 찢이긴 했지만 마감 자체를 위로 했으니까 야 이거 불트랩 아니야? 혹은 이거 불트랩이 아니죠. 이거 베어트랩이죠. 음. 이거 베어트랩 아니야? 베어트랩 아니야? 라고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이건 당연하거든. 왜? 얘도 직전 코로나일 때도 요 중요한 매물대 라인을 뚫었지만 아래로 마감을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이 저점만 안 깨면 괜찮은 거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번 저점 라인을 뚫냐 안 뚫냐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7,500 이 라인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 17,500이 어떻게 나왔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렇게 싹 그었을 시에 이 구간이 중요한 이 코로나 저점과 비교했을 때 0.786 되돌림이다. 0.786 되돌림은 이런 다른 적은 구간에서 혹은 이런 숏 구간에서도 좋은 뭐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껐을 시에 얘도 786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런 라인 786 라인 이런 라인에서 분명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즉 얘도 큰 그림에서 분명히 반등을 해도 좋은 구간 중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봉이나 이 적은 시간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좀 4시간 봉 제가 그때 브리핑을 어떻게 올렸었냐면 1시간 봉상으로 이렇게 올렸었어요. 야, 이거 저점을 낮추고 그 다음에 넥라인을 형성을 해서 만들어가는 이 라인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아니냐. 음? 디센딩 트라이앵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에 같이 올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
이 구간을 만약에 패턴 목표가로 채우면 보통 이런 구간에서 채우니까 야 이거 패턴 목표가로 채우면 더 작게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 정도 그렸어야 됐죠. 이 정도 패턴 목표가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이 한 번에 올라갔던 범위를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AB는 BCD가 된다는 거죠. AB는 CD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17,500 굉장히 좋은 자리에다가 저점도 우선 만들어졌고 피보나치상 되돌림 우선 다 왔죠. 이 구간도 8284 되돌림이라서 해볼 만한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저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도 무서워서 롱을 잡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롱을 잡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슬슬 각도 자체가 상방으로 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보면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무빙이 있어요. 뭐 엘리어트 파동에서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다 뭐 이렇게 올라갔을 시에 분명히 어떤 무빙이 있냐면 올라가다가 쭈루루루 쫙 플래그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다가 플래그 형태로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각도를 계속해서 바꾸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 두꺼운 이 지지 저항이 되는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을 빨리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도 뚫어주고 여기도 뚫어주고 해야 이제 1시간 봉에서 바뀌는 게 4시간 봉에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1분 시간대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요런 하락 추세선 있죠. 이런 하락 추세선을 좀 상방으로 돌파를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좀 이쁜 그림으로서는 뭐 이렇게 캐숄도 노려볼 수 있는 역캐숄이죠. 역캐숄도 이렇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자, 이 구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큰 시간대도 봐야 되고 달봉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평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저렇게 가는 건 좀 희망회로고, 또 17,500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달봉의 이제 볼벤 하단 지점이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 볼벤 하단, 달봉의 볼벤 하단은 처음 왔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왔던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상승장으로 노려볼 수는 없어요. 왜? 분명히 볼벤 하단을 찍었다는 것 자체는 이런 이평선 자체들이 데드크로스를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분명히 오르더라도 이 중간에서 중단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인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습니다.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절히 익절 나가시고 적절히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봉 상황에서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 주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이평이 아래로 마감을 하고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역배열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200선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데 이 200선조차 무너지게 되면 좀 많이 암울합니다. 많이 암울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지켜주길 좀 원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자리들 계속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자리인 14K 혹은 12K, 12K까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 최악으로는 이제 뭐 7,500 그 위에 9,000 여기 CME가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까지는 안 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요렇게 껐을 시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죠. 이거는 이제 하락 매도세가 인위적으로 이제 쏟아진 거라서 요거는 약간 무시를 한 상태로 이 구간을 띄어서 한 이런 구간까지도 숏들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000K, 10K죠. 10K를 가느냐, 지금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해서 다시 중단 터치하고 내려가느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장은 한 연말 혹은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3일봉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3일봉이 현재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이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었던 그림들을 슬슬 이 데드 크로스, 이제 100과 200, 장기 평선 두 개가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 구간에서 또 한 번의 하락이 있고 또 머물다가 모아서 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박스권을 이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런 형태가 지금 이평선에서는 똑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음. 너무 소름 돋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분석을 좀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 분석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바닥권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 직전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혹은 뭐 큰 구간에서 피보나치를 그었을 시에 어, 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피보나치를 긋기도 힘들죠. 왜? 너무 많이 올랐고 밑에까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끊는 거는 좀 무리수고, 지지와 저항을 찾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 이때 살짝 저점이 왔던 3천 구간과 3천 구간, 여기를 잘 지켜주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자, 다 무너져서 이제 역배열을 만든 뒤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이 구간 이렇게 고점 못 높이죠. 그 다음에 중단선 터치해서 지지받다가 얘가 아마 피보나치상 아마 82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82 0.82의 되돌림을 보여주고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서 이게 아마 상승 다이버 이거 3일봉은 아닌데 4시간 봉이나 이게 적은 시간대는 상승 다이버를 만들면서 올라갔어요. 자, 요거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제 어센딩 비슷하게 그렸죠. 저점을 지키고 그다음에 넥라인을 만들면서 이제 이평선이 그러면 모여지겠죠. 왜 저점을 갱신 안 하게 되면 이평선대로 오르게 되니까. 그래서 이평선들이 모이고 나서 출발한 그림입니다. 자, 얘가 만약에 현재 그림이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똑같이 본다면. 어. 아직까지는 얘가 바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상 여기서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걸 좀 하겠죠. 그리고 이평선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넥라인, 지금 이 구간이 넥라인하고 이 구간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어센딩을 만들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도 연말이에요. 연말은 한참 있다 거릴 것 같고요. 지금 오른달 한들 넥라인이 지금 약간 예상이 되는 넥라인 구간은 많이 보면 25K, 뭐 적게 보면 23K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K에선 이미 아마 이 머물렀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점을 이탈해서는 안 돼요. 저점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뭐 일봉상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라서 위로 올라갔을 시에 분명히 저항대를 한번 만날 겁니다. 22K 구간에서 분명히 한 번은 올라갈지언정 뚝배기를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 여기서 내려온들 어디서 우리는 봐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피보나치를 싹 그었을 시에 현재 자리에서 재차 롱을 한번 타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바로 내려온다면 19보다는 18K쯤에 받아보셔서 첫 번째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요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한들 바로 떨어진다 한들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저점이 깨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8시간, 뭐 12시간, 뭐 6시간 이런 시간봉상에서 추격적으로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면 만약 얘가 추격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현재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 내려서 아까 전에 말했던 14K를 보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중에 주말 동안에 하락을 하고 올라와서 지금 CME 갭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금 약간의 희망이라고 또 보면 볼 것 같네요. 지금 18K를 다시 안 보고 고갱을 계속해서 하는 그림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 것인지 어,
근데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다이나믹한 상승은 없어요. 이런 차트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역대급, 역대 봤을 시에. 분명히 조정이 오고 적은 시간대부터 이제 모여가지고 매집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차트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가만히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고 횡보를 한 다음에 하락이 무너지고 이 구간 다시 밑에서 횡보를 하고 다시 상승장. 근데 큰 그림에서 오르지 않는 그런 뭐 고갱을 하는 상승장도 아니었고 이 구간에서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오르다가 쭉 왜 이 구간에 대해서 얘랑 얘에 대해서 되돌림으로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볼륨을 다 채웠기 때문에 위로 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는 볼륨 갭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구간이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태에서 윗구간을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다가 하락을 지금 맞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오를 거예요. 우리 항상 하락 때도 보면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냐? 오를 때는 와 미친 듯이 오르네. 언제 떨어지냐? 맨날 그 상황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69K랑 저점을 비교했을 때 에버리지 14K를 향해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14K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뿐이고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도 단기 상승, 뭐 단기 하락, 상승, 하락 하다가 결국에는 위로 터지는 구간에서 출발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혹은 다시 아래 구간 지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인 겁니다. 이 큰 그림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자꾸 이 가격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 하던 사람들 이 가격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6,000달러, 뭐 11,000달러 이런 가격에서 이제 매매를 했던 사람이라서 20K, 40K 어색했어요. 근데 20K, 40K, 뭐 60K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지금 20K 왔는데도 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배율입니다. 왜? 지금 6만 8천 달러에서 1%는 680불이에요. 2만 달러에서 1%는 200불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같으면 변동성은 얘가 더 있어야 돼요. 왜? 얘는 600불이나 움직여야지 1%가 움직이고 얘는 200불이나 움직여야지 1%가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600불 올리는 게 쉽겠어요? 200불 올리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퍼센트를 기준을 잡으면 200불에서는 한 개의 호가당 물량들이 분명히 얘보다 3배는 많을 겁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변동성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변동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지금 1%를 기대했던 시간대보다 얘는 훨씬 더 체감적으로 빠르다는 거죠. 1% 지금 200불 왔다 갔다 지금 하루에 지금 몇 분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 누구한테는 굉장히 뭐 힘든 장, 뭐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하면 배율 줄이셔야 됩니다. 한참 줄이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1년 매매를 하고 계속해서 청산을 당한다? 그거는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도박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항상 그 점 명심해 주시고요. 생방송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주에도 좋은 음, 장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